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본색 플러스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10일이었죠. 지난 10일에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의원 이 두 최고위원에게 결국엔 징계를 내렸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태영호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이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1년이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인데 한 명은 이제 공천받을 기회가 날아간 것이고요. 한 명은 뭐 아직까지 그 가능성은 살아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언론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국민의힘 윤리위면 이분을 모셔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스픽스가 또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이신 신인규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예, 뭐 이 내용 뭐 많이 이미 방송에서 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뭐 예상은 하셨습니까? 뭐 일단은 사실 그 태영호 의원의 그 최고위원직 사퇴는 예견은 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영호 의원이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많이 비추기도 했고 지금 선출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4위로 최고위원 그 꼴찌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그 자리에 대한 애착이라 그럴까요? 네네. 상당히 강해가지고 저도 과연 정치적으로 이분이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의구심은 가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제 이제 윤리 결정 전에 전격 사퇴를 했고요. 네. 아마 그 부분 정치적 해법이라는 부분이 정상 참작이 좀 돼서 아마 이제 같은 사안이더라도 이제 징계를 3개월로 좀 줄여준 것 같고요. 이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죠. 이분도 이제 상당히 말로 인한 설화, 뭐 내용은 비슷한데 네. 이분은 이제 정치적 해법에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1년이라는 당원권 정지가 나옴으로써 이제 차기 총선 출마가 이제 물 건너간 거죠. 국민의힘이라고 언급은 안 하고 그냥 예. 저희끼리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이쪽 용산 쪽에서 태영호 최고에 대한 일정 부분 이제 겁을 먹었다라든지 만약에 이제 중징계를 때리게 되면 차후에 용산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의 정치적 고려도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사실 이제 추측입니다만은 네네네. 이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통령실하고 사실 공천이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다라는 가능성이 좀 높게 저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을 보시면요. 상당히 이진복 수석과의 있었던 일화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만약에 다 지어낸다고 한다면은 이게 굉장히 허언증도 심한 허언증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고 사실상 태영호 의원이 지금 상황이 너무 이 통제 가능하지 않은 범위까지 굉장히 지금 일이 커졌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냥 이걸 가져가겠다 이러면서 본인이 거짓말쟁이다라고 그냥 인정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야 이거 태영호 의원이 입을 열면 상당히 좀 곤란해질 수 있다. 이래서 태영호는 좀 지키고 가자. 예. 그래서 이제 좀 3개월로 줄였을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사퇴도 있지만은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여기는 뭐 대통령실하고도 이미 그 정광훈 목사를 둘러싸고 이미 좀 판단이 좀 명확하게 바로 이제 각이 선 것 같아서 네. 그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는 좀 버리고 가는 카드로 쓰는 거 아니냐. 예. 좀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허언증이라는 비판을 감내할 정도로 태영호 최고가 뭐 물론 최고위원직도 내려놨습니다만 그 전에 거짓말이었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고마워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사실 북한이라는 체제가 그 전체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네네. 사실상 독재 국가죠. 세습 네네. 왕조 국가인데 거기서 태영호 의원이 상당히 고위직까지 갔던 분입니다. 외교관 출신으로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태영호 의원은 한 평생을 북한에서 물론 이제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것도 맞습니다만은 이 습성상 그 전제 군주에 대해서 충성맹세 봉사하는 것들이 좀 몸에 체화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민주주의 국가로 넘어왔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정부가 입으로는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상당히 반자유적으로 지금 국정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사고가 터졌을 때 상당히 권력 추종적으로 이를 잘 수습하는 이런 게 좀 몸에 배 있지 않는가 이런 예, 생각이 예. 들고요. 그래서 아마 뭐 대통령실이 얼마만큼 개입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던진 건 분명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도 태영호 의원과의 그런 당무 개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진실 공방에서 이건 입을 그냥 닫고 가는 게 낫겠다. 여기서 조기 수습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내렸던 이 2명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짚고 있습니다만 조금 세부적으로 갈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사과하면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면서
그 사과문을 보니까 국민이란 단어 없더라고요. 그건 혹시 보셨습니까? 당에 누를 끼쳤다라든지 대통령실. 대통령실인데 예. 국민이란 표현이 없어서 이제 언론이 이제 그걸 지적을 했는데 그건 뭐 의도적이라고 보는 거는 좀 사실 너무 나간 분석일까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태영호 의원이 북한이라는 이런 전제군주와 왕조 세습 국가에서 오랜 생활 고위공직까지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권력자를 향한 충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심기 경호라든지 이런 게 그냥 몸에 배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분도 또 연세가 많이 드셨고 해서 이게 바로 사람이 태도가 바뀌긴 어렵거든요. 이 굳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기자회견문을 쓰면서 상당히 중요한 기자회견문이라 아마 본인이 다 보셨겠죠. 근데 그 안에서도 국민에 대한 사죄, 국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죄송한 마음 이런 표현이 아예 빠졌다라는 것은 저는 태영호 의원이 그동안 보여왔던 인생의 길의 연장선에서 저는 그건 당연한 수순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아무튼 저는 이제 그 대목에서 좀 아쉬웠다를 넘어서 이거는 실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장제원 의원이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 굉장히 그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윤심이 곧 민심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논리 필연적으로 거의 무슨 전제 봉건 국가처럼 지금 대한민국을 굉장히 그 폄하하는 발언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태영호 의원하고 이건 좀 맥이 닿을 수 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서 왔고 예. 장제원 의원은 이런 식의 거의 인치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국민이 배제된 국민의힘 네. 뭐 그 우스꽝스러운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예. 뭐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뭐 전형적인 지금 국민이 배제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 아니냐 매우 안타깝게 봅니다. 그런 사례로 또 들어주셨고 알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의 경우는 이제 공천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미리 좀 드렸는데 이제 김재원 최고에 대한 저희가 이 징계를 좀 분석을 좀 해보자면 분석하기 이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저희 이제 녹화 시점으로는 최고위원직 사퇴에 대한 보도도 안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버티기라는 표현이 일단 등장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당에 송구한 마음이다. 우리 당과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 이렇게 딱 두 문장 정도로 징계 이후에 SNS에 올렸거든요. 일단은 당위적으로는 최고위원직을 김재원 최고가 내려놔야 된다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보실 것 같고 뭐 그 질문은 그래서 스킵하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당이나 용산에 누를 끼칠 만한 어떤 이준석 전 대표만큼의 그런 반발은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재원 최고가? 전망을 해주신다면. 근데 우선은 저는 사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저는 좀 짚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까도 우리 앵커께서 윤리위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전문가를 모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 관련해 가지고 방송 나와서 얘기하려는 국민의힘 인사가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발언과 정치인의 말을 규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윤리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윤리위 뭐 내부 윤리위원들도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뭐 내부 분위기도 취재도 했고 네네네. 방송 나와서 제가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이 윤리위 자체가 저는 상당히 태생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을 늘 비판합니다. 정치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해결을 할 것들도 오히려 검찰에 가져가거나 오히려 사법부에 가져가가지고 정치인들이 본인의 무능을 자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 국가 내지는 사법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정치의 사법화도 아니고요. 이건 정치의 윤리화까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발언들. 저는 뭐 태영호 의원이나 김재원 최고나 다 발언의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이 심각한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고 다음에 이분들을 정치권에서 아예 축출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발언을 트집 잡아서 하나하나를 윤리적으로 심판을 하게 되면요. 지금도 보면은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 예. 뭐 예를 들면 당의 기강을 훼손했다.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윤리라는 것이 정치적 상대방을 축출하는 수단으로 이게 악용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전에 봤던 이준석 대표 사태에서도 막 무지하게 이게 지적이 됐던 문제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윤리위가 너무 전면에 나서는 거 저는 매우 문제가 있다는 거 지적을 하고요. 어찌됐든 김재원 수석 최고 입장에서는 당원권 정지 1년임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더 길게 남아 있습니다. 예. 임기가 한 9개월 더 연장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간은 최고위원으로서 활동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분은 뭐 사퇴를 하거나 네. 어떠한 본인이 정치적인 해법을 내실 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정치 행보는 이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요거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면 당원권 정지는 1년인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만약에 버티게 되면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은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하려면 당원으로서 당원 그 선거에도 나가는 것이고 최고위원 행위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신분은 최고위원이 맞지만요. 네. 이제 직무가 이제 거리는 아니고 사고 정지된 거죠. 그러니까 직무 정지 상태. 그때 이준석 대표 때도 거리냐 사고냐를 놓고 논쟁이 있었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고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는 김재원 수석 최고가 등장하거나 뭐 공식적인 발언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방송 인터뷰에 등장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제 질문이었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윤리위가 또 가만히 안 있겠죠. 아, 그렇겠죠? 윤리위가 또 가서 또 1년을 선물로 보내드리면은 네. 이제 2년이 채워지니까 예. 아예 그냥 자리도 날려버릴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좀 더 긴 전망을 해볼까요? 예전에 저희 정치분석 플러스에서는 전광훈 씨와 김재원 최고에 대한 어떤 관계, 예전에 그 어떤 자리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강연 자리 비슷한 데 가가지고 이제 제주 4.3이라든지 광주 5.18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이제 징계 사유가 됐던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이후에 당원 자격을 유지한 채 혹은 뭐 정치 활동을 이어간다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아니라면 정광훈과 손잡아서 차후에 어떤 아스팔트 보수의 정당의 인사로 등장해서 출마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우선은 김재원 그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들은 지금 5.18 발언이나 네네. 뭐 묘자리 판다, 정치인들이 표만 되면 묘자리 판다 발언, 그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들을 함으로써 예. 결국 국민의힘이 그동안 노력을 해왔던 호남에 대한 애정 그리고 중도에 대한 확장성 이 두 가지의 길을 아예 막아버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 징계를 한 것인데 물론 저는 그 정치의 윤리화는 반대합니다만은 예. 근데 지금 이 김재원 최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식물 최고위원으로 버티는 것이 저는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만약에 대구 경북 지역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예. 당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구시장으로 있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하고 굉장한 악연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저는 대구 경북 지역을 무소속으로 나가면 네. 이렇게 국민의힘 안에서 사고를 치고 그 사고에 대한 징계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불복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민심이 이거는 반응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앵커께서 짚어주신 정광훈 목사가 어떤 독자 노선을 갈 때 예. 그 전광훈 당의 뭐 당대표로서는 매우 적합한 인사 아니냐. 저는 그렇게는 봅니다. 그래서 정치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뭐 사랑제일당의 당수는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랑제일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징계가 다 내려지고 나서 뭐 각각 이 최고위원들에 대한 징계 분석도 해보고 정치적인 해설을 좀 들어봤는데 제가 초반에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 당시 이제 윤리위의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비판해 주셨고 합리적으로 비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한 징계와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를 그렇다면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억울한 징계로 보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제가 아까 정치의 사법화 내지는 정치의 윤리화를 저는 극단적으로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선 안에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예. 우선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아마 오래돼서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징계가 2번 있었습니다. 첫 네. 번째 6개월짜리 징계는 소위 말하는 그 증거인멸 교사라는 범죄 혐의를 갖다가 네. 윤리위가 검찰 조사도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앞서서
징계를 6개월을 내린 겁니다.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형사 절차에서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을 윤리위가 월권을 해서 먼저 나서서 이준석 대표를 정치적으로 축출했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6개월에 대한 징계는 근거가 사라졌는데 그때 당시 윤리위원장이었던 이항희 위원장이나 유상범 부위원장 같은 사람들 예. 아직도 사과 안 하죠.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네네. 1년짜리 징계는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썼고 당을 상대로 해서 가처분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의직에서 물러나게끔 당에서 축출되다 보니까 예. 마지막으로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가처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1년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징계가 불가능한 사안을 징계했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 징계건이고요. 예. 뭐 태용 의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말에 대한 것인데 뭐 징계를 하면 할 수는 있는 사안이긴 하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준석 대표 사례를 통해서 징계 양형이나 윤리위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무력화된 상황에서 한 거기 때문에 예. 크게 이 징계에 대해서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 네네. 그냥 하나만한 행위를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만한 행위를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어찌됐든 이제 공석을 채우려면 전국위를 열어서 공석을 채우거나 아니면 지도부에서 뭐 단수 추천 이런 거 해가지고 최고위원을 앉히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은 현재 최고위가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지금 네. 2명이 어쨌든 업무를 못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회가 과반수만 출석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명 중에 5명만 들어오면 회의를 열고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 자체가 지금 무력화된 건 아니다. 기능상실은 아니니까 그대로 네네. 가는데요. 아무래도 최고위원들 선출직 5명 중에 2명이 빠졌으니까 네네. 상당히 권위를 상실한 이미 지도부다라는 평가는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최고위원회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 2명에 대해서는 이제 보궐선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위원회에서 결혼에 대해서 지금 보궐선거를 하는 것인데 예. 지금도 뭐 최고위원 당시 컷오프 당했던 이용 의원이나 이만희 의원들이 뭐 하마평으로 오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국위를 통해서 결혼을 보충하는 형태로 이제 예. 그 컷오프로 떨어졌던 그 친윤 호소인들 이제 네네. 그 사람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체제로는 제가 봤을 때 이 최고위원회가 더 기능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고요. 네. 앞으로는 아마 이제 최고위원들이 5명 중에 지금 2명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나머지 2명만 더 날아가면은 4명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비대위로 갈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비대위가 지금 몇 번째입니까? 그때 가처분으로 날아간 것까지 하면은 2번째 비대위가 있었고 이제 뭐 3번째 만약에 세 비대위가 번째가 이제 들어올 수 나올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높아진 것이죠. 남아있는 분들에 대한 면면을 저희가 분석해 보지는 않을 텐입니다만 어쨌든 보자면 뭐 조수진 최고가 계시고 김병민. 김병민, 장예찬. 근데 위험 인물이 2명이 있죠. 거기도. 김병민 최고위원은 상당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은 예, 이미 예. 사고 전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당히 발언에 있어서는 예. 좀 문제가 많은 분들이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말 가지고 징계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렇죠. 예. 위기가 여전히 좀 잔존해 있는 그런 지도부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데 판단은 국민의힘 인사들 인터뷰를 오늘 제가 쭉 보니까요. 어제 오늘 쭉 보니까 민주당보다 우리가 이런 위기 대응은 훨씬 더 빠르다라는 평가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빠르다. 저희 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 위기를 만들었던 인물들에 대한 처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낫지 않냐는 평가를 하시던데 대부분. 그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양당이 다 위기죠. 공의 지도력의 그 부재로 인해서 네. 양당이 지금 위기이고 거의 뭐 도덕적 타락 내지는 도덕적 파탄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돈 봉투에다가 지금 코인까지 나와가지고 뭐 지금 거의 당이 흔들리는 지경이고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당의 자율성이라든지 정당 민주주의 내지는 여러 가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발언을 통해서 국민의 민심과는 완전히 괴리된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 서로 누가 더 잘한다라는 것은 마치 퇴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 2명이 옆 사람의 퇴학 사유가 더 중하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유사한 거 아니냐. 네. 거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옐로 카드 2번 꺼냈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레드 카드 하나 남은 겁니다 지금. 네. 막 제가 지금 뼈가 막 지금 뼈 때리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와 함께 김재원 최고, 태영호 최고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짧은 전망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양당의 위기까지 비판을 해주셨고요.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이신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정치본색 플러스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